가만 안 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토요일 오전의 햇살은 언제나처럼 따스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회사 기획서를 집에서까지 들여다보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주말에도 할 일이 딱히 없었다. 28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나라는 사람이 그다지 흥미진진한 삶을 사는 유형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지은아. 부엌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오늘 오빠 온대. 저녁 같이 먹자고. 또요? 지난주에도 왔잖아요. 그러게. 요즘 뭔가 좀 이상하더라. 엄마 보기엔 여자 생긴 것 같은데.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봤다. 엄마는 싱크대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랬다. 김지훈 31세. 대기업 대리. 성실하고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 모범생. 우리 집에서 오빠는 늘 자랑거리였다. 여자 생겼으면 좋겠네요. 나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 오빠도 이제 30 넘었는데 결혼 생각 좀 해야지. 엄마 속 태우지 말고. 속을 태우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28이면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법한 나이였다. 하지만 나는 연애는커녕 누군가와 깊이 친해지는 것조차 어려웠다.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려웠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두려웠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던 비웃음, 급식판에 침을 뱉던 그 순간 화장실 구석에 몰려 도망칠 곳도 없이 떨던 기억. 그때의 나는 작고 무력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집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다. 부모님과 오빠가 걱정할까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들과 떨어졌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 평범한 삶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움찔했고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으면 온몸이 긴장했다. 회사에서도 나는 조용히 일만 하는 직원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편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지은아. 나왔어.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왔어. 오빠는 거실로 들어오며 활짝 웃고 있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설렘 같은 게 가득했다. 오늘 좀 일찍 온다고 했잖아. 저녁 먹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서. 무슨 얘기? 그게.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사귀는 사람 있어. 진지하게. 엄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다시피 했다. 뭐? 진짜?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나이는? 엄마 천천히. 하나씩 말할게. 오빠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빠도 신문을 접고 거실로 나오셨다. 이름은 최수아. 나랑 동갑이고 직업은 유치원 교사야. 대학은 이화여대 나왔고. 어머, 이대? 엄마의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다. 성격도 진짜 좋아. 착하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오빠의 말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이라니 다행이었다. 오빠는 여자 보는 눈이 좋은 편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은 사람을 만난 모양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오빠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데려와도 될까? 인사시키고 싶어서.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엄마는 벌써부터 들떠서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빠도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다. 오빠가 행복하면 나도 좋았다. 오빠는 내가 힘들었던 시절에도 늘 내 편이었다. 비록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엄마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아빠는 과일을 사러 시장에 다녀오셨다. 나도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꽤 괜찮아 보였다.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편한 차림으로 있을 수는 없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왔다. 엄마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나도 거실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빠의 여자친구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오빠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다. 엄마와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거실로 발소리가 다가왔다. 지은아, 인사해. 우리 수아야. 오빠가 먼저 거실로 들어섰고 그 뒤를 여자가 따라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긴 생머리, 단아한 원피스, 수줍은 듯 미소 짓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최수아. 교복 입은 채로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얼굴. 화장실 세면대에 내 얼굴을 처박으며 낄낄거리던 그 목소리. 야, 김지은. 너 오늘 돈 안 가져왔지? 뒤지고 싶냐? 라고 속삭이던 그 입술. 내 손이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호흡이 가빠졌다. 안녕하세요. 최수아라고 합니다.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 목소리는 지금 부드럽고 예의 발랐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번뜩였다. 인식, 당황, 그리고 비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다. 목이 말랐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는 것 같았다. 지은 씨, 혹시 사연중학교 나오지 않으셨어요? 수아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그 표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정말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네. 어머 세상에. 우리 동창이었네요. 수아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엄마와 오빠도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 참 좁다. 그렇지, 지은아? 수아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다. 경고하는 듯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손이 너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지은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 그러게. 동창이라니 진짜 신기하다. 엄마가 웃으며 과일 접시를 들고 오셨다. 수아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지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수아는 유치원 이야기를, 봉사활동 이야기를, 부모님 이야기를 했다. 모든 말이 완벽했다. 모든 표정이 천사 같았다. 오빠는 그녀를 보며 행복한 얼굴로 웃었고 엄마와 아빠도 흐뭇해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저 목소리로 내뱉었던 악담들을. 저 손으로 내게 했던 짓들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향했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화장실 문을 닫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창백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내 인생을 망쳤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웃고 있다. 내 오빠의 여자친구로.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복도에서 어깨를 밀치던 손, 귓가에 속삭이던 욕설, 교실 뒤편에서 나를 둘러싸던 그 눈빛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최수아였다. 오래 기다렸어,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차갑고 낮았다.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인사하려고. 옛날 생각 안 나?
수아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겁먹은 거 봐.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왜 왔어? 왜 하필? 재수 좋게 걸렸지 뭐. 근데 지은아,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자. 수아가 내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옛날 일입밖에 꺼내지 마. 너도 창피한 거 알지? 왕따였던 거. 오빠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너. 나? 나는 지금 행복해. 좋은 남자 만났고 좋은 집안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라도 있어? 수아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착하게 굴어. 그럼 우리 좋은 동서지간으로 지낼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천사 같은 얼굴로 돌아서 거실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분노와 공포와 무력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사랑하는 오빠가 저 악마와 사는 꼴을 볼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증거. 그녀가 말했다. 증거라도 있냐고. 나는 기억했다. 10년 전 이 집 폴더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때 몰래 녹음하고 찍어두었던 것들을.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지우지도 못했던 그 파일들을. 창고 어딘가에 아직 그 휴대폰이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복도를 걸어 거실로 돌아갔다. 수아는 오빠 옆에 앉아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끝까지 가보자.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최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실에서 웃던 그 천사 같은 표정, 그리고 복도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차갑고 비웃는 눈빛. 두 얼굴 사이를 오가는 그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해온 것처럼.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최수아를 입력했다. SNS를 뒤졌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녀의 계정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프로필 사진 속 수아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게시물들은 전부 밝고 긍정적이었다. 봉사활동 인증샷, 카페에서 찍은 일상 사진, 오빠와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들. 댓글에는 언니 천사예요. 진짜 착하시다. 복 받으실 거예요.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사람이 10년 전 한 소녀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것을. 매일 화장실로 끌고 가 모욕을 주고 돈을 뺏고 때렸다는 것을. 그 소녀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다.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엄마와 아빠는 수아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제 온 수아 씨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 예의도 바르고. 아빠가 신문을 넘기며 말씀하셨다. 그러게 말이야. 오빠 복도 좋지. 저런 며느리 얻으면 시집살이고 뭐고 없겠어. 엄마는 기분 좋은 얼굴로 커피를 마셨다. 나는 토스트를 입에 넣었지만 씹어 삼키기가 어려웠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지은아, 너도 동창이라며? 학교 다닐 때 친했어? 아빠의 질문에 나는 물 한 모금을 삼키고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같은 학교였을 뿐이에요. 학년도 달랐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사실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혔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믿어주실까? 아니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라고 물으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의 행복을 깨트리는 게 두려웠다. 그래도 반가웠겠다. 동창이라니. 엄마의 말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배는 고프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를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지은아, 나야. 응, 오빠. 어제 고마웠어. 수아도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가족들이 다들 좋게 봐줘서. 오빠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근데 지은아, 너 어제 좀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어. 그래?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상견례 있잖아. 다음 달 초에 잡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줄 수 있지? 상견례.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나도 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생각해 볼게. 뭘 생각해? 당연히 가야지. 동생이 빠지면 안 되잖아. 오빠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작은 소리로 알았어라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오빠에게 말할까? 오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를 괴롭혔어. 하지만 오빠가 믿어줄까? 증거도 없이 10년 전 일을 지금 꺼내면 오히려 내가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 치욕적인 과거를 드러내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엄마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어머니, 저 수아예요. 현관 밖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 수아 씨? 들어와요. 엄마가 서둘러 문을 열었다. 수아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어제 인사드리고 가면서 깜빡했는데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 이런 것까지. 그냥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였는데 빈손으로 가서 죄송했어요. 수아는 완벽하게 예의 바른 며느리감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감격하며 선물을 받았다. 고급 건강식품이었다. 수아 씨, 저녁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먹고 왔어요. 그래도 앉아서 차라도 한잔해요. 엄마가 권하자 수아는 사양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식탁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포크로 음식을 건드릴 뿐이었다. 지은 씨, 요즘 회사 일 어때요? 수아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다. 괜찮아요. 저도 지은 씨 같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 부러워요. 저는 그냥 작은 유치원이라. 아니에요. 유치원 교사도 정말 좋은 직업이죠. 엄마가 거들었다. 그래도 지은 씨가 더 대단하죠. 조용한 성격인데 회사 생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아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조용한 성격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소심하고 주눅들고 말 못하는 성격.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지은 씨, 저도 화장실 좀. 수아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수아가 내 팔을 잡았다. 잠깐만. 뭐? 우리 좀 얘기하자. 수아는 나를 끌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나를 바라봤다. 어때? 우리 오빠 괜찮지?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다. 존댓말은 사라지고 반말이 튀어나왔다. 뭐 하는 거야? 뭐긴. 옛적 나눠보자는 거지. 우리 이제 식구 될 거잖아. 수아가 비웃듯 웃었다. 나 진심이야, 김지은. 지훈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협조 좀 해. 알겠지? 너 같은 사람이랑 우리 오빠가. 내가 어때서?
나 지금 완벽하잖아. 좋은 직업, 좋은 학벌, 좋은 성격. 너희 부모님도 나 엄청 좋아하시던데? 겉모습만 그렇지. 겉모습이면 충분해.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수아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책상에 등을 부딪혔다. 너 혹시 오빠한테 옛날 얘기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만약에 한다면? 해봐. 근데 증거 있어?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10년 전 일이야. 너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 내가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오빠도 부모님도?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한 짓? 뭘 했는데? 때렸어? 욕했어? 그게 증명이 돼? 내가 나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면 그만이잖아. 수아는 여유로웠다. 너무나 자신만만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것처럼. 그리고 말이야, 지은아. 내가 만약 입을 연다면. 수아가 내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찌질했는지.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빵 셔틀하고 맨날 울고 다녔다는 거. 그걸 너희 부모님한테, 오빠한테 다 말해줄 수도 있어. 내 온몸이 굳었다. 숨이 막혔다. 부끄럽지? 내 과거.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잖아. 그거 들키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로 나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거실에서 엄마와 나누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증거가 없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만 상처받을 것이다. 부모님께, 오빠에게 내 치욕적인 과거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빠가 저 여자와 결혼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오빠는 착한 사람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오빠가 악마와 살게 놔둘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증거. 수아가 말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증거가 있다면, 증거만 있다면.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었다. 10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무서워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몇 가지를 기록해뒀었다. 이 집 폴더폰으로. 음성 녹음 동영상.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겨뒀던 것이었다. 그 휴대폰은 어디에 있을까? 창고. 이사할 때 버리지 않고 상자에 넣어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다. 나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낡은 교과서, 앨범, 인형, 옷가지들. 그리고 마지막 상자 맨 밑에서 작고 오래된 폴더폰을 발견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무게감이 느껴졌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무게.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다. 한참을 기다리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흐릿한 액정. 오래된 UI. 그리고 저장된 파일들. 나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김지은, 오늘 돈 10,000원 가져와. 알았지? 없어. 정말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부모님한테 받아와. 아니면 뒤질래? 제발. 시끄러워.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진짜 혼난다. 최수아의 목소리였다. 10년 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동영상 파일도 재생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교복 입은 수아가 내 뺨을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욕설을 퍼붓는 장면도, 돈을 뺏는 장면도. 증거. 내 손에 증거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 그리고 희망.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증거를 들고 나갈 것인가? 내 과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면서까지 수아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 것인가? 수아의 말대로 입을 다물고 그녀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걸 지켜볼 것인가? 나는 창고 바닥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이번만큼은 싸우기로.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나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증거를 공개할 것인지. 상견례. 양가 부모님이 모인 자리. 수아가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할 그 자리에서 나는 모든 걸 드러낼 것이다. 비록 내 과거도 함께 드러나더라도.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나는 노트에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어제까지의 공포와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심. 나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거울 속 내가 조금 더 강해 보이길 바라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IT팀에 전화를 걸었다. 저 김지은인데요. 혹시 오래된 휴대폰 파일 복구 가능한가요? 어떤 형식이신데요? 이 집 폴더폰이요. 10년 정도 된 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능은 한데. 파일 형식이 특이해서 변환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부탁드릴게요. 나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IT팀 사무실을 찾아갔다. 담당자는 낡은 폴더폰을 보더니 신기하다는 듯 웃었다. 요즘 이런 거 처음 봐요. 추억의 물건이네요. 네. 중요한 파일이 있어서요. 일단 케이블로 연결해서 파일 추출해 볼게요. 내일쯤 되면 USB에 담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를 켰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상견례 날의 시뮬레이션으로 가득했다. 어떤 타이밍에 영상을 틀 것인가? 어떤 말로 시작할 것인가? 수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려웠다. 여전히 무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와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은아 왔어? 응.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지은아, 오빠가 좋은 소식 가져왔다. 엄마가 기분 좋은 얼굴로 말씀하셨다. 상견례 날짜 잡혔어. 다음 달 7일. 토요일. 오빠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강남에 괜찮은 한정식집 예약했어. 수아네 부모님도 그날 괜찮으시대.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빠를 바라봤다. 알았어. 그날 꼭 와야 돼. 알지? 응. 오빠는 내 대답에 만족하며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며칠이 지났다. IT팀 담당자가 USB를 건네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마치 무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나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했다. 하나하나 재생하며 내용을 정리했다. 어떤 파일이 가장 결정적인지,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계획을 세웠다. 영상 속에서 교복 입은 수아는 내게 욕설을 퍼붓고 돈을 요구하고 머리채를 잡았다. 음성 파일에는 협박과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0년 전의 악몽이 디지털 파일로 되살아났다. 나는 파일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분노. 그리고 복수심.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파일들을 공개하는 순간 내 과거도 함께 드러난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던 피해자가 된다. 부모님도 알게 될 것이다. 오빠도, 회사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했다. 수아가 계속 천사 가면을 쓰고 사는 것보다는 내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그녀의 본 모습을 폭로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은 씨, 저 수아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니고요. 상견례 때 입을 옷같이 보러 갈까 해서요. 우리 이제 곧 식구 될 거잖아요. 괜찮아요. 저 혼자 살게요. 에이, 그러지 말고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제가 맛있는 점심도 사드릴게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 1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수아는 아직도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토요일이 되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밝은 색 원피스를 입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은 씨, 여기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고민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럼 맛있는 거 먹고 기운내요. 이쪽으로 와요. 수아는 내 팔을 살짝 잡고 백화점 쪽으로 걸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수아는 계속 말을 걸었다. 지은 씨는 상견례 때 뭐 입을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골라줄게요. 지은 씨한테 잘 어울리는 거로요. 수아는 친절했다. 지나치게 친절했다. 마치 정말로 좋은 언니가 되려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옷을 보러 다니는 동안 수아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자고 했다. 나는 따라갔다. 화장실 안은 한산했다. 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고쳤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지은아. 반말이었다. 나는 몸을 굳혔다. 너 요즘 좀 이상해.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 눈빛 봤어. 예전이랑 달라. 수아가 거울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제가 뭘 한다는 거예요? 몰라.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상견례 날 이상한 짓 한다면. 수아가 립스틱을 닦고 나를 돌아봤다. 그날로 내 인생 끝이야. 알지? 너희 오빠 회사에도 연락할 수 있어. 동생이 정신병 있다고. 질투에 미쳐서 거짓말한다고.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야. 충고지. 우리 좋게 지내자는 거야. 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을 나갔다. 나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하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이 손끝에 느껴졌다. 증거는 내 손에 있었다. 수아가 뭐라고 하든 협박을 하든 이미 늦었다. 백화점을 나와 헤어질 때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지은 씨. 상견례 날 봐요. 네. 나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뒤를 돌아보니 수아는 여전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경계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켰다.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상견례 날 가져갈 태블릿 PC에 파일을 옮겼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준비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난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영상을 틀면 어떻게 될까?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질 것이다. 오빠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부모님도, 수아네 부모님도.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불쌍한 사람, 동정받는 사람.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수아한테 들었는데 주말에 같이 쇼핑 갔다며? 응. 고마워. 수아가 지은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 오빠의 목소리는 행복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얼굴을. 오빠. 응? 아무것도 아니야. 상견례 날 잘하고 올게. 그래. 우리 지은이 최고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오빠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 말리지 않으면 오빠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게 될 것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상견례 날 나는 모든 걸 드러낼 것이다. 수아의 가면을, 그녀의 거짓말을, 그녀의 과거를. 그리고 내 과거도. 두렵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옷장에서 상견례 날 입을 옷을 꺼냈다. 검은색 원피스. 단정하고 절제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에 어울리는 옷.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렸지만 나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폭풍전야. 고요하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기다려, 최수아. 내 차례야. 상견례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잠에서 깼다. 아니, 정확히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겨우 눈을 붙였고 6시가 되자 다시 눈이 떠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바람은 차갑고 상쾌했지만 내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이다.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진한 눈.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을 시작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 창백함을 가렸다. 립스틱은 차분한 로즈 컬러로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단정한 디자인.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손은 떨렸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방에 넣었다. USB는 이미 태블릿에 꽂혀 있었다. 파일들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재생되는지, 음량은 적절한지. 모든 게 완벽했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다. 지은아, 일찍 일어났네. 긴장되니? 조금요. 괜찮아. 우리 지은이 예쁘게 입었네. 수아 씨 부모님도 좋아하시겠다. 엄마는 기분 좋은 얼굴로 웃으셨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몇 시간 후면 저 미소가 사라질 것이다. 오전 11시, 우리 가족은 강남의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아빠와 엄마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오빠는 운전하면서 계속 거울로 나를 쳐다봤다. 지은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긴장하지 마. 수아네 부모님 좋은 분들이래. 편하게 있으면 돼. 오빠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 하지만 내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날. 정오가 조금 지나 식당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다. 입구에서 수아네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아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수아의 아버지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수아. 그녀는 연한 핑크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은 은은했다. 완벽한 예비 신부의 모습이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수아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경고하는 듯한. 감사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가방을 꽉 쥐었다. 그 안에 든 태블릿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다. 넓고 깔끔한 한옥방이었다. 테이블에는 벌써 전체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양가 부모님이 상석에 앉으셨고 오빠와 수아가 그 옆에 앉았다. 나는 끝자리에 앉았다. 자, 건배할까요?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의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모두가 따라 잔을 들고 건배를 했다. 나도 잔을 들었지만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두 집안의 이야기, 오빠와 수아의 연애 이야기, 결혼 계획. 수아는 완벽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겸손했다. 양가 부모님은 흐뭇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수아 씨는 정말 효녀시네요. 요즘 이렇게 부모님 잘 모시는 젊은이 흔치 않아요. 엄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인걸요. 수아는 수줍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수아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년 봄쯤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그게 좋겠네요. 수아 씨가 결정하는 대로 하시죠. 아빠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오빠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지은아, 왜 그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을? 엄마가 물으셨다. 최수아 씨에 대해서요. 그 순간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경고. 위협. 하지만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아, 갑자기 왜 이래? 앉아. 오빠가 당황하며 말했다. 오빠, 잠깐만요.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함께.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다. 지은 씨, 뭐 하는 거예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더 이상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태블릿 화면을 켰다. 파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김지은, 오늘 돈 10,000원 가져와. 안 가져오면 알지. 없어. 정말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이 병신아. 부모님한테 받아와. 아니면 오늘 진짜 뒤진다? 제발. 그러지 마. 시끄러워. 입 닥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오빠가 중얼거렸다. 이건 10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녹음한 파일이에요. 최수아 씨가 저를 괴롭힐 때요. 나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동영상이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교복 입은 수아가 나를 때리고 욕하는 장면이 선명했다.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느려? 빵 사오라니까 왜 이제 와? 화면 속 수아가 내 뺨을 때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때리지 마.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 이 미친년아. 맞을 짓 해놓고.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화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지은 씨가 저를 질투해서. 질투? 나는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10년 전 파일을 어떻게 조작해요?
원본 파일 날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다. 금품 갈취, 폭행, 욕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일들이에요. 3년 동안 매일같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저는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집에 와서도 악몽을 꿨어요. 지금도요. 지은아. 오빠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왜? 무서웠어요. 창피했어요. 부모님께 오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아빠는 주먹을 쥔 채 수아를 노려보았다. 최수아 씨. 오빠가 수아를 향해 돌아섰다. 이게 진짜예요? 내 동생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지훈 씨. 그게 수아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수아의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수아야. 이게 정말이니? 엄마 아니야. 저건 영상에 내 얼굴이 다 나와 있잖아. 수아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아빠. 나는 그때는 어렸다고. 그게 변명이 돼?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아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수아 씨, 당신 정말 쓰레기였구나. 지훈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지금은 달라요.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수아가 오빠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오빠는 뿌리쳤다. 반성? 반성했으면 내 동생한테 사과부터 했어야죠. 아니, 애초에 나랑 만나지도 말았어야지. 과거를 숨기고 착한 척하고 심지어 내 동생한테 협박까지 했잖아요. 협박? 무슨? 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상견례 전에 저한테 입 다물라고 했죠. 오빠한테 말하면 제가 왕따였다는 걸 퍼뜨리겠다고. 오빠 회사에 제가 정신병 있다고 연락하겠다고.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파혼이에요. 오빠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해요. 내 동생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이 돼요? 지훈 씨, 제발. 수아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연기를 잘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수아의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아의 어머니도 울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요, 오빠. 오빠는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은 식당을 나왔다. 뒤에서 수아가 지훈 씨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은아. 오빠가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오빠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몰라서 미안해.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몰랐어.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못 봐줬어. 엄마와 아빠도 다가와 나를 안아주셨다. 엄마는 계속 울고 계셨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그 나쁜 여자를 우리 집에 들릴 뻔했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가족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억눌렀던 고통이, 두려움이, 분노가 모두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었다. 내 편이 되어 주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오빠가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용기 내줘서. 응. 그리고 앞으로는 뭐든 말해. 혼자 짊어지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긴 악몽이 끝났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내 인생을.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지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내 세계는 조용히 확실하게 변해 있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지하철을 타고 커피를 사고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동료들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나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한 김지은 대리였다. 하지만 내 안은 달랐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숨쉬기가 한결 편했다. 밤에 잠들 때도 악몽을 꾸지 않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오빠였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를게. 같이 밥 먹자.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알았어. 오빠는 상견례 이후 매일 연락했다. 안부를 물었고 괜찮은지 확인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정말로 괜찮았으니까. 오후 3시쯤 회사 메신저에 낯선 이름이 떴다. 인사팀 김 과장이었다. 김지은 대리님, 잠깐 인사팀으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일일까? 설마 수아가 정말로 회사에 뭔가 말을 한 걸까? 인사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김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앉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 아니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오늘 아침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최수아 씨라고 아시는 분인가요? 온몸이 굳었다. 역시 수아가 움직인 것이었다. 네, 알아요. 그분이 김 대리님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거짓말을 한다, 그런 식으로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혹스러웠다. 근데 말이죠. 김 과장이 웃었다. 저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김 대리님이 3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일했는지 다 알아요. 성실하고 조용하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직원. 그런 사람에 대해 갑자기 누가 전화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 그게 더 수상하죠.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혹시 김 대리님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거라면 회사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불렀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직원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수아의 마지막 발악은 통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벌써 와 있었다. 엄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했다. 지은아, 왔어? 씻고 와. 응.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엄마는 계속 내 반찬 그릇을 채워주셨고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 쪽으로 밀어주셨다. 오빠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나를 쳐다봤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오빠가 다가왔다. 지은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수아가 나한테 계속 연락하더라. 용서해달라고. 근데 나는 안 받아. 차단했어.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다. 그리고 지은아, 오빠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오빠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도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오빠 잘못 맞아. 가족이 힘들면 알아채야 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니까. 오빠의 눈이 붉어졌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뭔가 힘들어하면 오빠가 먼저 물어볼게. 혼자 참지 말고 말해줘.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SNS를 통해 소문을 들었다. 수아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해고되었다는 것.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녀의 과거가 알려졌다고 했다. 누군가 퍼뜨린 모양이었다. 아마도 상견례 자리에 있던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다. 하지만 복수가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깨달았다. 수아의 몰락이 내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다. 복수는 정의를 되찾는 과정이었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어느 주말 나는 오랜만에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중학교 이후 처음 만난 친구였다.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너 요즘 밝아졌다. 예전보다. 친구가 말했다. 그래? 응. 뭔가 무거운 거 내려놓은 것 같아. 나는 미소 지었다. 친구는 몰랐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하지만 그 말은 정확했다. 그런가 봐. 좋은 일 있었어? 응. 좋은 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중학교 이후로 일기를 쓴 적이 없었다. 그때는 쓸 수가 없었다. 매일이 고통이었고 그 고통을 글로 남기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늘 나는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심으로. 10년 전에 나는 오늘의 나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웃을 수 있다는 것,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악몽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 같았을 것이다. 최수아를 다시 만난 것은 저주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를 마주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과거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용기를 낸 것이 자랑스럽다. 증거를 찾아낸 것도,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말한 것도, 내 치부를 드러낸 것도. 그 모든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수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까. 언젠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내 선택이다.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생존자다. 싸웠고 이겼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맑은 가을밤이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팀 리더가 내게 발표를 맡겼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였다. 발표 당일 나는 회의실 앞에 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기획팀 김지은 대리입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나는 자료를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다. 김 대리님, 발표 정말 좋았어요. 팀 리더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12월이 되었다. 첫눈이 내렸다.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다. 연인들은 손을 잡았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특별했다. 이 평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지은아,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갈까? 엄마 아빠 모시고. 좋아. 어디로? 강원도. 눈 구경하면서. 응, 가자.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덮고 지우고 새롭게 만들었다. 나도 그랬다. 과거를 덮고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다. 큰 소리에 놀라는 것도 여전했다.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다. 싸울 줄 아는 용기 있는 강한 내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눈이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포근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눈송이들이 끝없이 떨어졌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고통 뒤에 치유가 왔고 어둠 뒤에 빛이 왔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경험했으니까. 최수아는 어디선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무너진 인생을.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과거였고 나는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지은아, 왔니? 네, 엄마. 저녁 먹고 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고마워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다.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사소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소중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었다. 깨끗하고 새로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내 복수의 끝이었다. 수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운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무너진 자의 파멸이 아니라 일어선 자의 새로운 인생.